100일을 달렸는데도 몸무게가 그대로인가요?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도 살이 안 빠지면 의욕이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계속 이런저런 정보를 듣고 따라해보지만 지방을 제대로 태우는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죠. 아무리 오래 달려도 살이 잘 안 빠졌던 분들은 오늘 영상을 보시면 분명 이전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체지방을 줄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지방이 잘 안 타는 이유 3가지와 지방을 가장 빠르게 태우기 위한 러닝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방법만 익히셔도 제가 그랬던 것 같이 같은 시간을 달려도 몸의 변화가 훨씬 느껴지실 거예요. 딱 잘라서 말씀드릴게요. 살을 빼려고 러닝을 하는데 아직도 오래 뛰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방식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저도 예전에는 그랬어요. 1시간 넘게 뛰어야 살이 빠진다고 생각했고 땀을 많이 흘려야 운동을 잘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지방은 오래 뛰는 사람보다 몸의 원리를 이해하는 사람이 더 빨리 태운다는 거예요. 그럼 지방이 잘 안 타는 3가지 이유부터 먼저 보고 가실게요. 첫 번째, 너무 빨리 달리고 있는 거예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인데요. 살을 빼려고 하면 처음부터 숨이 턱끝까지 차도록 달립니다. 왠지 그래야지 좀 운동이 되는 느낌이 나잖아요, 사실. 그런데 오히려 이게 지방 연소 효율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우리 몸은 운동 강도가 너무 높아지면 지방보다 탄수화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 이유가 탄수화물이 더 빠르게 에너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약간 숨이 차지만 대화는 가능한 정도의 강도에서는 지방 사용 비율이 높아져요. 쉽게 말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옆 사람과 짧은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는 부를 수 없는 정도. 저도 예전에는 처음부터 너무 빨리 뛰었어요. 10분도 안 돼서 지쳐버렸고 집에 오면 너무 배가 고파서 더 먹게 되더라고요. 흔히 입이 터졌다고 하죠. 오히려 살이 더 안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는 지금은 속도를 줄였고요. 그러니까 훨씬 오래 지속할 수 있고 몸의 변화도 빨라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인데요. 공복 러닝만 하면 된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요즘 공복 러닝이 유행이죠. 물론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만능 해결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초보분들께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공복 상태에서 혈당이 낮기 때문에 쉽게 지치고 운동 강도가 분명 떨어질 거예요. 심한 경우에는 근손실 위험도 높아집니다. 저는 초보 러너라면 공복 러닝보다 식사 후 한두 시간 뒤에 뛰는 걸 추천해요. 그리고 3번째, 러닝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은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러닝으로만 살을 빼겠다고 하는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30분 정도 달리면 약 300에서 400칼로리 정도를 소비할 수 있어요. 엄청 효율적으로 잘 달렸다는 가정하에 그렇긴 한데, 그런데 운동 끝나고 빵 하나, 달달한 음료 하나만 먹어도 바로 다시 채워지거든요. 그래서 운동과 식단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협력 관계예요. 제가 실제로 체중 감량에 성공했던 이유도 엄청난 운동량 때문이 아니었어요. 또 3회 이상 꾸준히 달리는 습관을 만들고 야식을 줄였던 것이 훨씬 효과가 컸어요. 그리고 저는 저녁 러닝 후에 절대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물 이외에. 그렇다면 지방을 가장 빨리 태우는 러닝 방법은 무엇일까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중간 강도로 30분에서 45분 달리기. 숨은 조금 차지만 대화는 가능한 정도. 그리고 주 3회에서 5회 정도 반복. 너무 단순해서 놀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단순한 방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인터벌 러닝도 추가해보세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1분 정도 빠르게 달리기. 그 후에 2분은 천천히 걷기. 이걸 5번에서 8번 정도 반복하는 거예요. 이런 운동은 운동이 끝난 뒤에도 칼로리를 계속 소모하게 만들거든요. 이걸 애프터 번 효과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운동은 끝났는데 몸은 아직도 일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근육 회복, 체온 조절, 심박수 안정화 과정에서 추가적인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체지방 감량을 목표로 하는 분들이 의외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바로 러닝화를 너무 아무거나 신고 달린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운동화는 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체중 감량을 목적으로 달리는 초보분들일수록 러닝화 선택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리 불편하면 오래 달릴 수 없죠. 오래 달리지 못하면 결국 꾸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특히 체중이 조금 나가는 상태에서 쿠션이 부족한 신발을 신고 달리면 발바닥 통증, 무릎 통증, 정강이 통증, 생각보다 빨리 찾아와요. 그러면 지방을 태우기도 전에 러닝 자체를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초보 러너들이 실패하지 않도록 러닝화 선택하는 법 영상을 따로 제작해둔 게 있거든요. 실제로 체중 감량을 목적으로 하는 분들에게도 어떤 기준으로 러닝화를 골라야 하는지 쉽게 설명해놨습니다. 혹시 지금 어떤 신발을 사야 할지 고민 중이시라면 설명란에 영상 링크를 넣어둘 테니까 참고해보세요. 생각보다 러닝화 하나만 바꿔도 꾸준히 달릴 수 있는 확률이 꽤 올라갑니다. 여기서 저는 체중이 많이 나가는데 뛰어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제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처음부터 뛰지 마세요. 오히려 빠르게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1분 달리고 2분 걷기, 2분 달리고 2분 걷기.
이런 방식으로 천천히 적응해 나가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무릎 통증이 있거나 발목 통증이 있는 분들은 더욱 그래요. 속도가 아니라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다는 거, 정말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살이 안 빠지는 이유가 의지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방법의 문제예요. 너무 힘들게 시작했기 때문에 오래 못하는 거예요. 지방은 단기간에 확 태우는 대상이 아니에요. 조금씩 꾸준히 사용하는 에너지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하는 분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조금 부족할 것 정도로 달리세요. 그래야 내일도 달릴 수 있습니다. 내일도 달려야 내일 모레도 달릴 수 있어요. 결국 몸을 바꾸는 사람들은 하루 열심히 한 사람이 아니라 1년 동안 꾸준히 한 사람이더라고요. 저도 예전에는 30분 뛰어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주 3회 이상 달리는 것이 당연한 일상이 됐습니다. 저는 3년 전까지 지방간, 혈당 문제, 어깨-허리 통증 때문에 몸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러닝 덕분에 몸이 훨씬 가벼워졌고 컨디션도 좋아졌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오늘 딱 30분만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해보세요. 그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 몸의 방향을 완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